네, 안녕하세요. 박계성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자열 계산기 코드를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요구사항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코드에도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큰 코드를 개선하는 과정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코드를 개선하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하면 좋겠다. 그런 감, 센스를 익히는 거니까 지금 이 코드에서도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. 인덴트. 앞으로 인덴트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, 들여쓰기입니다. 인덴트의 들여쓰기가 어떤 거냐면, 지금 여기 보면, add 메서드에 들여쓰기를 한번 했죠. 그리고 if절을 만나면 다시 들여쓰기를 한번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메서드 안에 if절이 하나 생기면서 인덴트 뎁스가 1이 된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 if문을 보면 if문 다음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인덴트 뎁스가 1입니다.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포문을 들어가면 또 하나의 인덴트가 들어가죠. 그래서 이 포문 안에 있는 sum 이 부분은 인덴트 뎁스가 2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때 이 인덴트의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스 코드를 읽기 어려운 코드가 되는 거고요. 읽기 어려운 코드가 되면 될수록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될 때 버그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유지 보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코드를 만들 때부터 이 코드를 좀 더 읽기 좋고 깔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인덴트 뎁스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소스 코드를 읽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인덴트 뎁스를 1로 줄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인덴트 뎁스를 줄이는 것 더불어 여러분들 가능한 else 구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은 코드를 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래서 가능한 else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보세요. 그리고 우리가 add라는 메서드를 구현했는데 이 add 메서드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찾아보고 너무 하나의 메서드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메서드를 작은 단위로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이 인덴트의 뎁스가 지금 2로 돼 있는데 이걸 1로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? 쉽지 않죠. 먼저 뎁스를 줄이려면 여기 8번째 8라인에 있는 이 if문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if문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 if문이 있는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쉼표가 구분자로 있거나 아니면 u라인에 해당하는 캐리지 리턴이 있는 두 가지 경우잖아요. 그러면 그거의 예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? 이런 쉼표와 u라인이 없는 숫자 값이 하나인 경우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이 텍스트라는 문자열 스플릿을 하는데 이 스플릿을 할 때 쉼표와 u라인이 없는 경우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?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.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자열 하나를 전달했을 때 이 문자열을 스플릿으로 했을 때 여기에 반환되는 이 배열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한번 유출을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만약 이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1이라는 문자열 하나를 전달했을 때 1이라는 값을 담는 하나의 배열 길이가 1인 배열을 반환한다면
굳이 이렇게 if문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해본 다음에 지금과 같이 한번 라인을 삭제를 해볼게요. 이게 정상적으로 이 경우에도 동작을 할까? 그냥 해보는 거죠. 라인을 삭제하는 건 커맨드 D였습니다.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인덴트는 줄었어요. 근데 지금 이 경우에 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이렇게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커맨드 F11을 눌러서 실행했더니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.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? 문자열 하나를 전달했을 때는 이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는 쉼표와 u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문자 하나를 배열에 담아서 리턴한다는 게 되는 거죠.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인덴트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결과 이 스플릿 메서드의 용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인덴트는 1단계로 줄었어요. 1단계로 줄인 결과 코드가 정말 깔끔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졌겠죠. 라인 수도 더 적어진 거고요. 두 번째로는 else를 사용하지 마라. 저는 약간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짤 때 처음부터 else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구현한 프로그램에는 else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else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else를 포함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?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문자열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리턴을 0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else 문자열이 비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구현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앞에서 문자열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리턴 0을 하면서 이 add 메서드가 끝나기 때문에 굳이 else를 쓸 필요 없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. 이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코드의 흐름을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저는 else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요. 그러면 메서드를 보겠습니다. 메서드가 어떻습니까? 여기서는 정말 한 가지 코드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. 정말 그런가요? 자, 문자열을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문자열을 읽어서 숫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숫자로 바꾼 결과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하나씩 더하면서 그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. 언뜻 보면 이 메서드가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. 정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.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.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실행됨으로 인해서 복잡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. 정말 크진 않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의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? 자, 지금 다른 부분의 코드들은 딱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폼은 11번 라인부터 13번 라인까지 약간의 찜찜함이 있습니다. 뭘까요?
네, 이 부분을 보면 이 넘버즈라는 배열을 포문을 돌면서 다시 포문을 돌면서 값을 꺼내 와서 인트로 바꾼 다음에 이 값들을 합산하는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의 동작을 구현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걸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이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과 그 숫자로 변환된 값들을 더하는 작업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별도의 메서드로 한번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현해 볼게요.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to int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 이거의 인자는 문자열의 배열이 넘어갈 겁니다. 이렇게 문자열의 배열이 넘어간 걸 to int라는 메서드 반환하는 반환값은 int의 배열로 반환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.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메서드는 썸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 썸에서는 이렇게 숫자의 배열을 받은 다음에 이 숫자의 배열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썸에서는 이 숫자 값을 가지는 배열을 포문을 돌면서 썸이라는 변수에다 값을 합산을 해서 반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. 언뜻 보면 코드량이 상당히 많아졌죠. 그러면 이 메서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겠죠. 구현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커맨드 F11.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add 메서드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add 메서드에서 하던 작업을 분리를 해서 toInt, 그 다음에 sum이라는 메서드를 만든 다음에 add에서 이 두 개의 메서드를 활용해서 결과값을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,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구현한 코드보다 코드량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복잡도도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더 좋은 개발 방법일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개선 작업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분리했을 때 장점과 분리하지 않았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거나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